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민족의 입이었던 신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았던 근대시설과 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쏟아져 들어온 서구의 문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법과도 같았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서양 의술의 기적부터 밤을 나처럼 밝힌 전등의 화려함까지 개항기 한반도를 뒤흔든 근대화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단순히 선의로 세워진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보수 세력이었던 여흥민 씨 일가가 개화파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미국인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친족들을 살려낸 알렌에게 깊이 감동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넓은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뜻의 광해원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광해원은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중생을 구제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서로 이 광해원의 정통성을 잇겠다고 역사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 상징성 때문입니다. 90%가 놓치는 사실 하나는 전등과 전화가 불러온 문화적 충격입니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궁궐을 감싸는 모습은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조명은 곧 소비와 자본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마치 밤의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도 자본주의가 주는 화려한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전등을 설치한 회사가 놀랍게도 에디슨 전기회사였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적 트렌드를 수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에디슨이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그의 대리인이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당시의 도입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통신과 교통의 혁명도 이어졌습니다. 전선줄을 타고 목소리가 전달된다는 전화기가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전선줄 위에 소포를 올려두며 떡이 왜 안 가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전화기에 대고 절을 3번 해야 했을 정도로 전화 예절 또한 엄격했습니다. 1899년에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기차와 시내를 누비는 전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전차 안에는 여전히 양반석과 일반석이 나뉘어 있었고 가격 또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근대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도 옛 관습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근대 시설들의 이면에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개통된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권을 따내어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근대의 편리함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문명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의도와 아픔을 함께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잃었던 주권의 무게를 기억하며 다음 시간은 이 격동의 시대에 인재를 키워냈던 학교들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